글로벌 베이트 시간입니다. 지금 미국 3대 지수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가져가다가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실적에 거는 기대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테슬라와 구글 알파벳이 실적 시즌에 스타트를 끊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런데 그 받아든 성적표가 그렇게까지 시장의 투심을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끌어내리고 있죠. 이러한 실적 시즌의 전개가 앞으로 흘러가는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걱정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충격을 받았던 하루, 체린 앵커와 함께 먼저 짚어보시죠. 네, 말씀 주신 대로 빅테크주들 실적 실망감이 뉴욕 증시에 충격으로 다가왔던 간밤이었습니다. 3대 지수 종가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빅테크주들 혹은 AI주들이 추가 상승의 동력을 제공하기에는 이제 좀 힘을 잃어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있었고, 여기서 또 나아가서 지금의 AI 열풍이 조금 과장된 것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촉발이 됐던 간밤이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2.3% 하락하면서 2022년 말 이래 최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었고요. 나스닥 지수가 3.6%의 급락이었습니다. 역시 올해 들어서 최대 하락률을 간밤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인 빅스도 보시죠. 어제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14포인트 부근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밤 하루 만에 22.5% 급등하면고 18포인트까지 경신을 한 상황입니다. 보통 불마켓 강세장에서는 이 변동성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빅스도 어느 정도 진정돼 있는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급락이 나올 때 이 빅스의 급등이 동반되게 되는데요. 보통은 변동성이 좀 잦아들어야 강세장이 이후에 또 나타난다라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이 빅스 지수의 흐름 예의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섹터별 흐름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는 섹터들만이 상승률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위치한 게 오늘 1일 하락률이 되겠는데요. 유틸리티, 헬스케어 그리고 경기 방어 섹터가 그래도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던 반면에 빅테크 주들이 포진되어 있는 섹터들이죠. 이미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기술주까지 3에서 4%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YTD 흐름을 또 동시에 점검을 해보자면 여전히 기술주, 커뮤니케이션이 20% 내외의 강한 상승 탄력을 올해 들어서 가져가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반면에 테슬라의 흐름이 올해 들어 워낙 부진했다 보니까 이미 소비재 섹터는 2% 정도의 탄력도만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참 마음이 좀 아픈 히트맵 연출이 되고 있는데 테슬라의 주가가 일단 어제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12%의 급락세로 진행이 됐고요. 알파벳 역시 마찬가지로 5%, 그러니까 어제 실적 충격이 있었던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하게 빠졌고 그것들이 다른 종목들에 대한 급락세까지 촉발시키면서 여타 빅테크주들도 2에서 3%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반도체 주들에 대한 급락도 촉발이 되면서 엔비디아가 7% 가까이 떨어졌고요. 브로드컴과 AMD, 퀄컴 역시 7% 내외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나마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만이 보합권에서 조금 버텨내는 움직임을 나타냈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이쪽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종목들까지도 하락세를 나타내는 간밤 뉴욕 증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빅테크주들의 하락을 촉발했던 테슬라의 실적, 실망 요인들이 뭐였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어닝이 크게 미스가 났다라는 부분, 52센트였죠. 이 정도면 어닝 기대치에 비해서 16%나 낮았기 때문에 어닝 쇼크였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영업이익률이었습니다. 3년 내 최저 수준을 가리켰는데 14.4%, 전년에 비해서 감소를 했을 뿐더러 4년 연속으로 축소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어닝콜에서 머스크 CEO가 발언으로 내놨던 부분들인데 저가형 EV,
내년 상반기에 인도를 할 것이다. 사실 이거는 기존의 계획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당장에 좀 매출을 뒷받침해줄 만한 요인이 없겠구나라는 데에 대해서 실망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보택시 언제가 될 것이냐. 로보택시 공개 시점 8월에서 10월로 딜레이를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추가로 머스크 CEO가 내놨던 발언을 보면 I'd be shocked if we can't do it next year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말 놀라운 일일 것이다. 10월에 대한 자신감도 그렇게 강하게 보이지는 않는 듯한 뉘앙스로 발언을 하다 보니까 테슬라 투자자들이 상당히 크게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12%의 급락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여타 EV 주들이죠. 리비안, 루시드의 주가 역시 5%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알파벳은 어땠을까요? 매출과 이익이 분명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광고 매출이 어제 확인을 드렸던 것처럼 컨센서스 이하로 나왔던 점이 치명타였고, 여기에 지금 당장 돈을 못 벌고 있는 AI 쪽에는 계속해서 지출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더불어서 자율주행차 프로젝트인 웨이모에 우리가 50억 달러를 투자할 거다라고 예고까지 했습니다. 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미 잘하고 있는 사업도 지금 시원치가 않은데 거기다가 돈을 못 벌고 있는 사업에는 큰 폭의 지출을 계속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수익 창출 시점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폭의 실망감이 나타나게 됐다고 해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조금 쇼크가 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가, 베어드의 발언에서 조금 힌트를 얻어보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나타났던 급락세에 대해서 세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장이 그동안 워낙 overbought, 과매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high bar for earnings,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워낙 높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seasonally weak period라고 하죠.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이 약세를 나타내는 어떤 계절성,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놀라울 만한 시장 움직임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변동성에 겁을 먹고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기보다는 건전한 조정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lace of opportunity, 여기에서 기회를 찾아보자는 식의 평가를 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급락세에 너무 놀라기보다는 이것을 기회 삼아서 앞으로 어디에서 또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인 특징주들도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장 마감 후에 실적을 전한 두 개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포드와 치폴레였는데 일단 포드 실적부터 들여다보자면 2분기 어닝이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47센트로 발표가 됐는데 예상됐던 수준이 68센트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21센트 미스가 난 것이죠. 거의 30%에 달하는 미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급락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실망 요인이 있었는데 연간 가이던스를 유지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가이던스 상향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 지금 시간의 주가 급락 반응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풀이를 해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치폴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매장 방문객 숫자가 늘어나면서 어닝과 매출 모두 비트를 기록했습니다. 레스토랑 업계가 다소 침체되어 있는 요즘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반가운데요. 보시다시피 2분기 어닝과 매출액이 모두 기대치를 웃돌았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동일 매장 매출이 한 자릿수 중반 혹은 후반의 성장세를 계속해서 올해 이어갈 거다라는 가이던스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10% 내외의
급등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립니다. 장 전에 실적을 전했던 엔페이즈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관련 기업인데요. 3분기 매출 전망치 3.7억에서 4.1억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밴드가 월가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4억 달러 수준을 넘어선 수준이기 때문에 엔페이즈의 에너지는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주가가 13%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마지막으로 통신 대장주인 AT&T입니다. 통신 가입자 수가 41만 9천만 명으로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다라는 결과를 전했습니다. 매출 미스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비트를 경신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주가 오름세를 나타냈다는 점 체크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간밤 미증시 특징주 시황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가장 중요했던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어제도 주인공이었는데 오늘도 주인공입니다. 바로 테슬라 그리고 구글 알파벳인데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중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을 또 한 번 끌어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충격을 전해주고 있는 두 기업인데 첫 번째 기업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AI 관련해서 과대 광고였나라는 이야기가 월가에서 풍겨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 CEO를 믿고 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러티브 중에 하나였던 테슬라였는데 머스크 CEO에 대한 믿음이 점점 얇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밤 테슬라의 흐름 함께 짚어보시죠. 전기 자동차 업체인 테슬라가 전날 부진한 2분기 실적을 보고한 이후 수요일 장전 거래에서 주가가 하락한 데 이어 정규장에서도 폭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핵심 자동차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AI와 기타 장기적 이니셔티브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월가에서는 테슬라가 AI, 로봇 프로젝트에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이러한 투자가 앞으로 수년간 수익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가 어떻게 비용 투자를 집행을 해왔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사진에서 보시면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AI 투자에 테슬라가 금액을 집행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러한 부분이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일단 3월까지 2.3억 달러가량을 소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R&D 비용과 함께 계속해서 지출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의 지금 역대 최대치에 달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잉여 현금은 꽤나 넉넉하게 좀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역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테슬라가 돈을 벌고 있는 전기차 사업 쪽에서 배터리 비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잉여 현금 흐름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일 텐데요. 다만 지금 테슬라가 그리고 일론 머스크 CEO가 집중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들이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의구심이 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배터리에 들어가고 있는 비용 투입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에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자동차 마진이 반등하는 데는 이러한 영향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의 하락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제 어닝콜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AI, FSD, 저가 모델, 또 로보택시, 에너지, 로봇 분야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많은 비용을 집행을 하고 있는 AI 쪽에서 지금 현재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과연 이쪽에서 돈이 언제쯤 벌릴 수 있을 것이냐에 의구심이 들고, 로보택시 사업의 경우에는 그래도 테슬라에 조금 더 일찍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10일로 연기됐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와 함께 JP모건에서는
S&P 500과 기타 종목에서 오히려 하락이 나오는 것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내놨고요. 웰링턴 프라이빗웨스에서는 테슬라가 이번 콜을 훌륭하게 진행했다라고 평가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선물과도 같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함께 내놨으니까요. 부정적인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의견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인공이죠. 구글 알파벳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텐데요. 구글 알파벳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광고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앞으로 미래 가치가 또 유튜브 광고와 또 판매를 통해서 수익성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코멘트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분간은 행복 끝, 고난 시작이다라는 평가가 월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알파벳에 대한 투자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도 빼먹지 않고 전했는데요. 함께 들여다보시죠. 알파벳의 AI 전망에 대한 장기적 강세 입장에도 불구하고 월가가 단기적으로 알파벳 주가에 있어 약간의 변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은 투자 등급을 유지하면서도 앞으로 하반기가 더 힘들 거라며 비용 투자로 인해 전체 가치 평가에 있어 알파벳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클레이즈의 로스 샌들러 역시 알파벳의 중장기 성장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AI 컴퓨팅 구축을 바탕으로 감가상각의 물결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애널리스트의 전체 컨센서스 현재 여전히 알파벳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롱바이가 15명의 애널리스트가 전하고 있는 의견이고요. 바이 의견을 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도 3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알파벳을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55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알파벳의 중장기 강세 전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모멘텀 역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미래 전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알파벳은 실적 발표 이후에 꾸준하게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러한 우상향의 흐름을 그려주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이후에 아무래도 AI 관련해서 모멘텀이 확실하게 좀 시장에 불을 지펴주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만큼 그 모멘텀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투심도 역시 알파벳 실적 발표 이후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알파벳의 시간외 주가 그리고 간밤의 주가를 끌어내렸던 주요 이슈가 무엇인고 하니 아무래도 역시 캐펙스 투자에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120억 달러의 지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주가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비용 지출에 대해서 순다르 피차리 CEO의 경우에는 과소 투자의 위험이 과다 투자의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굉장히 힘을 주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정당한 투자 집행이 될 것이고 반드시 여기서 돈을 벌어낼 것이다 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비용 투자의 효과를 시장에서 체감을 당장 하긴 좀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번스타인, 제프리스 그리고 바클레이즈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평가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고 또 감가상각의 물결이 시작됐다라는 코멘트는 바로 이러한 비용 투자의 효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빅테크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시장에 투입을 하고 있을까요? 빅테크의 비용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24년에도 2023년에 비해서 훨씬 더 캐펙스 투자를 늘릴 것이다라고 밝힌 빅테크들이 많았는데 2025년에는 이보다도 더 늘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사로 바로 넘어가서 이러한 비용 투자의 효과는 누가 누리게 될까?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간밤에는 넥스테라 에너지의 주가가 또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요한 내용들 함께 들여다볼 텐데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이끌 이 종목 바로 그 주인공은 넥스테라 에너지였습니다. 미국의 풍력에너지 관련주인 넥스테라 에너지가 데이터 센터 수요가 지속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2분기에 약 3개 원자로 용량에 해당하는 3,000메가와트의 신재생 에너지 및 저장 프로젝트를 추가했습니다. 추가 사항에는 구글 데이터 센터에 대한 860메가와트 계약이 포함된다고 최고 재무 책임자 브라이언 보이스터가 넥스테라 어닝콜에서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 및 저장 출처는 22.6기가와트에 도달했으며
여기에는 4월 이후 가동된 1,600메가와트의 신규 프로젝트가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넥스테라 에너지 실적 발표 내용도 함께 들여다보죠. CEO는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번 분기가 두 번째로 역대급으로 좋은 실적 발표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매출과 EPS의 모습을 들여다봤을 때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못 미친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신규 수주가 추가된다라는 것이 넥스테라의 주가를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규모 고객사인 구글이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계약 860메가와트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도 넥스테라 주가가 오르는데 영향을 미쳤고요. 월가 분석가들도 넥스테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목표가 79.12달러로 제시를 하면서 이 평균치가 나올 당시보다 10%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월가 분석가의 70%가 매수 추천을 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앞으로 AI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 그렇다면 주가가 좀 덜 오른 섹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쪽으로 시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옮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넥스테라의 최근 5거래일간 주가의 흐름입니다. 간밤에는 4.5%가량 오름세를 보여줬던 넥스테라 에너지의 주가 흐름, 이렇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계신데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AI 관련해서 주가가 또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던 다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AI 냉각 솔루션을 제공하는 버티보 홀딩스인데요. 버티보 홀딩스는 장 전에 실적을 내놨는데 사실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이던스 면에서 또 아쉽다라는 것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데 일조를 했고요. 시간 외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6% 장중에는 급락세를 면치 못했던 흐름들, 이렇게 우상향 곡선을 그려오다가 간밤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내리꽂는 모습도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AI로 많이 오른 종목과 이제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잘 담아서 구별해서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가와 비트코인 금 가격 함께 들여다보시죠. 국제 유가는 다시 약간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만 여전히 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77달러 중반선에 머물러 있고요. 비트코인은 관련해서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해리스 현 부통령과 트럼프 후보가 현재 비트코인 관련 컨퍼런스 참석을 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0.5%가량의 오름세 66,000달러 선의 가격 형성되어 있습니다. 금과 은 구리 가격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